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2024년이 채 3달도 남지 않았어요. 정말 순식간에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벌써 1년의 4분의 3이 지나갔죠. 보플리 여러분은 2024년을 시작하면서 계획했던 일들을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매해 다이어리를 한 권씩 쓰는데요. 이맘때 제 다이어리를 다시 펼쳐보면 올해 초부터 연간 계획, 월별 계획 이렇게 쭉 제가 세워두었던 수많은 계획들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계획을 세웠었나? 놀라기도 하고요. 이런 계획도 세웠었나? 네, 놀라기도 해요. 벌써 다 까먹은 거죠.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조차 막 까먹고 있어요. 그래도 보이스 플러스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계획은 이렇게 실행에 옮겼으니까 잘했죠. 그리고 지난 여름부터 영어 회화 앱을 하나 깔았는데요. 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클래스를 하나씩 듣고 있어요. 그 한 클래스가 한 5분? 아니면 길어야 한 8분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끔 출장을 간다던가 해외를 가서 뭔가 시차가 달라진다던가 하면 이 루틴이 깨져서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앱인지 아마 눈치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앱을 매일 한 번씩 듣지 않으면 제가 켜둔 불꽃이 꺼져요. 그래서 이 불꽃을 한번 꺼트리면 다시 뭔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눈 뜨면 한 강의씩 듣자 하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41일째 불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어떤 일들은 계획대로 잘 굴러가서 잘했다 싶기도 한데요. 어떤 일들은 어떡하지? 아직 손도 못 댔네? 이걸 아직 시작도 못 했네? 이런 계획들도 있고요. 특히나 되게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짜기가 어려워서 실행까지 뭔가 엄두가 안 나기도 해요. 그 와중에 나의 이 게으름과 눕고 싶은 마음과 뒹굴거리고 싶은 이 욕구를 막 참으면서 계속해서 나를 채찍질 아니면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한 번에 마음 먹고 시작하지 못한 일은 점점 더 미루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알잖아요. 나 지금 놀고 싶구나. 게으름을 부리고 싶구나. 내가 지금 계속 딴짓을 하고 있구나. 이럴 때 또는 제 일이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거나 내 인생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는 자기 계발서를 읽어야죠. 그때 저는 데릭 시버스의 책을 딱 펼쳐요. 이 책입니다.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 아무데나 펼쳐서 아무데나 읽어도 정말 강렬하게 마음을 다잡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마인드셋.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 데릭 시버스 지음. 정지현 옮김. 현대지성. 어제도 제가 이 책을 아무데나 펼쳤다가 이 데릭 시버스의 통찰력과 촌철살인에 정말 혀를 내두르면서 내가 졌소 하고 말았는데요. 이 책은 정말 펼칠 때마다 한 번씩 나의 해이해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요. 책 제목부터 기가 막히죠.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다고요? 이런 의문이 들죠? 데릭 시버스는 어릴 때부터 노래를 하고 음악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찾아보니까 69년생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98년도에 세계 최초로 인디 음악 전문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5만 명의 음악가를 모으고 뮤지션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죠. 그 후 10년이 흐른 후 2008년이죠. 데릭 시버스는 이 회사를 매각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약 270억 원 정도의 회사를 매각했으니까 정말 엄청난 자산가가 된 거죠.
이렇게 회사를 팔면서 앞으로 자신은 음악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 말고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평생 음악만 하던 사람이 음악이 없는 인생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때부터 데릭 시버스는 사람들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하루에 몇 시간씩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 보내요.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들이 막 상담을 하거나 질문을 보내기도 하고 거기에 또 답변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차곡차곡 올린 글을 모아서 펴낸 책이 바로 이 책,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이에요. 이 책은 정말 챕터 하나가 짧아요. 이렇게 뭐 양면짜리 챕터도 있고 한 2장? 한 장 반 정도 길이의 짧은 챕터 66개를 모아서 구성했어요. 이 하나하나의 챕터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데요. 저는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놀랄 정도로 정말 제가 밑줄을 굉장히 많이 그은 책이에요. 근데 읽을 때마다 밑줄이 늘어날 정도로 엄청 간결한 문장인데 그 문장 안에 담긴 뜻이 깊고 무거워요.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는 설명을 하는 덕분에 거의 모든 문장에 밑줄을 치고 필사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챕터 끄트머리가 되면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데릭 시버스는 그럭저럭 좋은 것들에 빠져서 더 위대한 것을 놓치지 말라던가 내 인생의 속도 제한을 푸는 법이라던가 정말 극도로 사람이 의욕이 없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을 때 미루지 않고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니면 자신감을 잃었을 때 내 자신을 다독거리면서 마음을 추스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즐겁게 변화를 이끌어내고 인생의 진로를 바꾸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을 쓴 팀 페리스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데릭 시버스에게 자주 전화를 한다고 해요. 오늘 읽어드릴 챕터를 고르는데 너무 애를 먹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전체 책을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몇몇 챕터에서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발췌독을 해볼게요.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나에게 정말 쫀쫀한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이런 뭔가 동기부여가 필요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셔서 저처럼 밑줄을 치면서 챕터 끝에 있는 질문들에 생각해보고 대답하는 과정을 즐겨보시면 좋겠어요. 30. 미루지 않는 방법. 그리고를 또는으로 바꿔라. 내가 운동을 하려면 다음의 불문율이 충족되어야만 했다. 날씨가 좋고 일을 다 끝냈고 방금 뭔가를 먹지 않았고 에너지가 넘쳐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는 경우는 드물므로 운동을 자주 하지 않게 되었다. 코치는 이 그리고를 또는으로 바꿔보라고 했다. 날씨가 좋거나 일을 다 끝냈거나 방금 뭔가를 먹지 않았거나 에너지가 넘치거나 한 가지만 걸리면 운동을 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운동한다. 무언가를 실행하기 위해 꼭 충족해야 할 조건 목록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리고를 또는으로 바꿔보자. 질문. 행동을 제한하는 조건들을 재조정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31. 선택지는 항상 2개 이상이다. 큰 결정을 내릴 때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보통 2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려고 한다. 여기서 신중하게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결정이 아니다. 스스로 만든 딜레마일 뿐. 선택지는 항상 2개 이상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기와 완전히 미친 짓 해보기를 더 추가해야 한다. 두 가지 선택권밖에 없다는 말은 이도 저도 못하고 갇혔다는 뜻이다. 두 가지 선택권만 있으면 사람들은 그 둘의 장단점만 비교하기 시작하고 다른 선택권을 떠올리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게 된다. 한 친구가 만족도가 전혀 없는 직장을 계속 다닐지 창업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몇 가지 다른 옵션을 더 제안했다. 근무 시간 외에 새 회사를 세운다. 새 회사에서 얻는 수입이 급여의 50%가 되면 그때 퇴사한다.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몰래 창업 준비를 한다. 해고될 때까지. 창업 아이디어를 상사에게 제안해 새 부서를 만들어 계속 직장에 다닌다. 직장과 창업 모두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가서 투어 가이드가 된다. 더 많은 선택지를 고려해 본 친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창업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저 현재 상황을 바로잡는 것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었다. 위대한 통찰력은 오직 다양한 선택권의 마음을 열 때 나온다. 여러 생각을 합친 것,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모든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라. 이 과정은 1시간도 채 안 걸리지만 친구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명확하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예전에는 딜레마처럼 다가오던 결정에 대해서 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흥미를 갖게 되었다. 질문. 당신의 선택지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와 완전히 미친 짓 해보기를 넣는다면 결정 과정은 어떻게 달라질까? 33. 인생의 전략을 바꾸어야 할 때. 인생은 여행과도 같다. 가고 싶은 곳에 도착하려면 몇 번이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커리어 초기의 최고 전략은 모든 일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시도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좋다. 모든 기회가 당신을 행운으로 이끌어줄지도 모른다. 뭔가 특별한 보상을 주는 일이 있다면 이제 전략을 바꿔야 한다. 모든 에너지를 그 일에 집중하라. 절대로 여유를 부리지 말고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만에 하나 그것이 막다른 길이라면 다시 전략을 바꾼다. 뭐든지 다 시도하는 전략으로 돌아간다. 결국 무언가에 집중하면 보상을 받을 것이다. 성공과 함께 기회와 제한이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다. 그러면 분명 다 받아들이고 싶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때 다시 전략을 바꿔야 한다. 불어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으려면 앞에서 말한 완전히 예스가 아니라면 노라고 말하기를 배워야 할 때다. 이제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을 인정하라. 지금까지 따라온 방향에서 벗어나 앞으로의 새로운 방향을 정해야 한다. 새 계획을 세우면 당연히 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질문. 인생에서 전략을 바꿔야 하는 시점이 되었는지 판단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는가? 52. 배운 것을 잊고 다시 배우는 능력. 내가 과거에 배운 것들이 지금은 틀렸다. 시대가 변했다. 한때 사실이었던 믿음은 이제 거짓이다. 이제는 사라진 한계를 바탕으로 한 생각들이었으니까. 예전에 통했던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옛 도로는 없어지고 이제는 산을 통과하는 터널이 생겼다. 옛날 지도가 틀렸다면 새로운 선을 긋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도를 새로 그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쇄된 도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세상은 똑같은데 내 상황이 바뀔 때도 있다. 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방법으로 다른 목적지에도 도착할 수는 없다. 해결책은 바로 의도적인 탈학습이다. 기존에 배운 것을 잊어버린다는 뜻이다. 1. 아는 것을 의심하라. 2. 안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라. 3.
현재에도 여전히 사실이라는 증거를 찾아보라. 증거가 없으면 따라가지 마라. 나는 예전에 전문이었던 분야에 대해 지금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내가 몇 년 전에 잘 알던 것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 내가 여전히 답을 안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인정해야만 한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처럼 굴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된 느낌을 받아들이게 되면 꽤 마음이 쓰리다. 하지만 그 고통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다. 존 케이지는 말했다. 나는 왜 사람들이 새로운 생각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오래된 생각들이 무섭다. 엘빈 토플러도 말했다. 21세기 문맹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후에 배운 것을 잊고 다시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대다수 사람은 인생의 처음 3분의 1에서만 배운다. 학교는 배운 것을 잊고 다시 배우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을 명확하게 보고 알고 싶다. 하지만 지혜의 첫 단계를 지나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지식을 계속 더하는 것만으로는 지혜로워지지 않는다. 빼기도 필요하다. 질문. 배운 것을 잊는 일은 가능한가? 어떻게 해야 할까? 62. 위대한 목표는 심지어 만질 수도 있다. 당신에게는 미뤄왔던 목표가 있다. 언젠가 하고 싶은 일. 당신은 정말로 그 목표를 행동으로 옮길 마음이 있었지만 동기부여가 조금 부족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잊어버려라. 그건 나쁜 목표니까. 만약 그것이 훌륭한 목표였다면 당신은 진즉에 행동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마냥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무엇도 당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목표의 목적은 미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래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과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하는 일뿐이다.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을 얼마나 잘 변화시키는지로 목표를 판단하라. 나쁜 목표는 언젠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하게 한다. 위대한 목표는 즉시 행동을 취하도록 만든다. 나쁜 목표는 안개 낀 것처럼 흐릿하고 멀게만 느껴진다. 위대한 목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거의 만질 수 있을 것처럼 가까이에 있다. 이것은 계속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나쁜 목표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게 한다. 위대한 목표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나쁜 목표는 자면서 생각해보지 뭐 라고 말하게 한다. 위대한 목표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 새벽 2시까지 했는데 7시에 일어나서 또 했어 라고 말하게 한다. 나쁜 목표는 그렇게 되면 좋겠다 라고 말하게 한다. 위대한 목표는 그래, 그러면 끝내줄 거야. 빨리 그렇게 됐으면 이라고 말하게 한다. 나쁜 목표는 다른 거 끝내고 해야겠다라고 말하게 한다. 위대한 목표는 너무 흥미롭고 중요해서 절대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릴 수가 없다. 어떤 목표들은 훌륭해 보인다. 난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횡단할 거야 라는 목표처럼 친구들이 감탄하거나 난 우주에 갈 거야 라며 오래된 소원을 충족해주거나 난 살을 10kg 뺄 거야 같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들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행동을 바꿔주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목표가 아니다. 당신을 흥분시키는 다른 목표를 찾아라. 질문. 당신에게는 위대한 목표가 있는가? 자기계발서를 읽을 시간에 문학이나 철학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자기계발서는 맨날 똑같은 말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어떤 면을 개발할 것인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고비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천천히 내 안에 침잠해서 철학을 하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특정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인생의 은유를 받아들이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당장 넷플릭스와 티빙과 SNS의 유혹을 끊고 내 엉덩이를 들어서 움직이게 만드는 강렬한 자극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래서 보이스 플러스에서는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책을 다루는데요. 제 인생의 고비마다 저에게 다가오는 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자기계발서의 효용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자기계발서의 효용은 나의 실천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와요. 이 읽은 글을 삶에 적용하는 일은 온전히 내 몫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 진짜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사는 법. 이 책을 읽고 어제보다 오늘 더 의욕이 솟았다면 이제 읽은 대로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